안녕하십니까.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절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과연 보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요, 양도시 일정 요건을 맞춘다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때 2년 이상 보유하거나 2년 이상 거주 조건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2년 이상 거주는 2017년도 8월 3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했을 때고요. 대부분은 2년 이상 보유를 하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만은 과연 보유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택을 보유했다는 것은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바로 보유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취득일 좀 알아볼까요? 당해 주택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겠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는데요. 잔금을 청산한 날이 바로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대금 청산 이전에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금 청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등기 접수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가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본등기 이전에 선행 작업이 되겠습니다만은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것은 보유기간이 산입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익사업에 수용했을 때는 언제가 취득일이 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금 청산일과 수용의 개시일,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이 취득 또는 양도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이 일어난 경우,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이 바로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자, 경매를 받은 경우는 언제부터가 취득일이 될까요? 동일 세대원이 경매 취득 시에 경락대금 완납일부터가 바로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유주택을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는요, 증여자의 보유기간하고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쳐서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한테 증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인데 분가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증여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자, 그리고요. 증여를 할 때 채무를 끼고 증여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보증금이나 은행 대출금은 끼고서 채무를 끼고서 증여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대상이 되거든요. 따라서 채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증여일부터 다시 취득일로 기산합니다. 물론 동일 세대원 증여분은요. 나머지가 되겠죠. 채무분 말고 그것은 증여자 보유기간하고 수증자 보유기간을 통산해서 합산합니다. 그런데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자하고 수증자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데 만약에 증여하고 나서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증여받은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증여 등기 접수일부터 기산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혼을 하면서 주택을 위자료로 양도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위자료로 받은 주택의 경우는요. 위자료로 받은 배우자의 보유 기간만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자료를 준 사람의 전 배우자의 보유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혼할 때 주택을 위자료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 분할로 주택을 주는 경우도 있겠죠. 이때는 보유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그 다음에 재산 분할권으로 획득한 이혼자의 양도일까지 전체 기간을 합산해서 보유 기간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주택을 꼭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아서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보유 기간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바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상속 등기일이 절대 아니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부모님하고 떨어져 사는 따로 세대 분리하고 있는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피상속인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요,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상속인이 취득했죠, 상속받았죠, 상속인의 양도일까지가 바로 보유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너무 낡아서 주택을 멸실하고서 다시 신축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유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하고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해서 보유기간을 판단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겠죠. 2층짜리 집이었는데 3층으로 올릴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요, 면적이 증가했다고 해서 보유기간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유기간 계산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데 주택의 부수 토지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좀 다릅니다. 주택을 멸실한 다음에 다시 신축을 했는데 주택의 부수 토지 면적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종전주택의 부수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그 초과분은 신축일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다음은 동일 세대원 간의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동일 세대원이 매수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자, 그리고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 보유기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하고요. 재개발, 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재개발, 재건축 중에요.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이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재개발, 재건축 완공 전후 1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완공 후 1년 이내 재개발, 재건축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어떻습니까? 보유기간 인정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2주택 이상인 자가 1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언제가 될까요? 이건 세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주택은 10년 됐고요. 한 주택은 5년 됐습니다. 근데 5년 된 주택을 팔았다. 그랬을 때 팔고 나서 10년 동안 보유한 주택은 그 판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을 보유했을 때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건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유기간하고 거주기간 등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보유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자세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요. 주택을 보유했을 때 보유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